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그동안 줄기차게 대권 행보를 보여온 원희룡 지사가 내년 6월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지사의 깜짝 불출마 선언으로 제주 정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들어 제주도 의회에서 처음 열린 도정질문 첫날. 대권 도전이다. 도지사 3선 도전이다. 도민사회의 억측이 난무한 원희룡 지사의 정치적 거취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 대권 행보가 맞냐라는 질문에 뭐 그렇게 보면 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고, 또 일각에서는 이 3선에도 도전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해서 내년 도지사 선거와 그 이후에 도정은 새로운 리더십에 넘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 도지사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는다. 오는 11월 예상되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앞서 지사직을 사퇴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지사직 사퇴도 이제 금방 좀 이루어지겠네요. 지금 이 시점에서 앞질러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것은 섣부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사직 사퇴와 관계없이 대권 도전 공식화와 도지사 선거 불출마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임기 말 도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벌써 우리 7기 민선 원희룡 지사의 레임덕이 오지 않을까. 제가 도민들과의 약속하에서 진행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저의 진정성과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은 약속드립니다. 원희룡 지사의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은 최근 보궐선거 승리의 여세를 몰아 대권 행보와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걸로 보입니다. 원 지사의 불출마 선언으로 내년 제주도지사 선거 구도에도 지각 변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를 중심으로 차기 도지사 후보군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과 트램 도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드림타워 카지노 확장 이전을 허가하면서 제시한 부대 조건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고현수 의원 질의에 지역사회 상생 조건을 이행하도록 행정감독권을 발동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JDC가 계획한 수소 전기 트램 도입에 대해서는 개념에는 동의하지만 노선 확보를 위한 과정이 쉽지 않다며 여건상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발열 체크기를 구입하는 어린이집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똑같이 의료기기로 정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인데도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특정 제품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한 벤처기업이 개발한 비대면 발열 체크기입니다. 체온계에 사양만 맞으면 다양한 태블릿 PC를 자유롭게 꽂아 쓸 수 있는 형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들이 이 제품을 사려고 신청하자 제주시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업체 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로 등록돼 제주시가 공고한 지원 기준에도 맞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청에서 말하는 게 규격에 나와 있는 그 시청 공문 안에 있는 규격에 합당한 제품을 갖고 갔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가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으니까. 제주시가 문제 삼은 것은 이 제품이 체온계와 태블릿 PC가 하나로 붙은 채로 인증을 받은 기존의 일체형 제품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얼굴 인식 기능을 가진 그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등록이 돼 있고 그게 탑재해 있는 태블릿은 등록의 공산품이라고 말하고, 그러면 공산품인 태블릿 PC는 저희가 지원을 못한다는 결론인 거죠. 하지만 식약처 산하 정부 기관에서는 제품의 구성 방식만 다를 뿐 의료기기로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어 인증을 해줬다고 밝혔습니다. 태블릿 PC가 인증을 안 받았으니까
인증을 안 받은 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시죠. 왜냐면 이제 채용계로서 다 일일이 그 구성품들이 다 의료기기일 수는 없고 범용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표시장치를 같이 구성을 해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증을 받으신 거예요. 업체 측은 제주시가 의료기기에 대한 법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피해를 봤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 지역은 어제 하루 도민과 관광객 등 7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오늘은 오후 5시까지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업무차 카자흐스탄을 다녀온 도민과 지난 15일 광주를 다녀온 도민이 진단검사를 받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제주에 신혼여행을 왔다가 거주지 확진자 접촉자 통보를 받고 확진된 부부 등 5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제주 지역 누적 확진자는 683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백신 예방접종센터가 내일부터 운영됩니다. 서귀포시는 내일부터 서귀포 의료원에 마련된 백신 예방접종센터에서 만 75세 이상 고령자와 노인시설 이용자와 종사자 등 13,600명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 백신 예방접종센터에 배정된 화이자 백신 물량은 3,500회분으로 송산동과 정방동, 중앙동 등 12개 동에 이어 5개 읍면을 대상으로 접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시국에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하는데요. 현직 공무원이 야영장에서 거리두기 지침을 어기고 이를 제지하는 청원경찰의 공무집행까지 방해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청원경찰들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오른손에는 가위를 들고 위협할 듯 하더니 머리로 들이받기까지 합니다.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아니, 그거 한번 나온다면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힘드셨어요, 지금? 왜? 해당 남성은 현직 제주도청 소속 6급 공무원인 53살 김모 씨. 김 씨는 지난해 8월 생활방역 지침에 따라 설치가 불가능한 구역에 텐트를 쳤고 철거를 요청하는 청원경찰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30분 넘게 난동을 부렸습니다. 해당 청원경찰은 몸싸움 중 넘어져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고 사건 발생 후 협박까지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찾아와가지고 저희 책임자가 누구냐, 책임자하고 저를 앉혀놨어요. 당신들 공무원들 가만히 안 놔두겠다. 국민신문고에 올려서라도 공무원들 기강을 바로잡겠다. 이렇게 좀 협박을 한 거예요. 난동을 부린 김 씨는 텐트 설치 공간이 부족해 테이블 등 다른 장비를 올려뒀고 당시 충동적인 행동이었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제가 좀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좀 약간 좀 충동적으로 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제가 인정합니다. 제주지방법원 김영경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본분을 잊었다며 김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도 조사에 착수했고 제주도는 감사위 결과에 따라 김 씨를 징계할 방침입니다. 최근 5년 동안 비위 행위로 처벌받은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은 215명. 잊을만 하면 터지는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공직사회의 자정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제주 도립 노인요양원 간호사 6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석 달 동안 입소자들에게 코로 음식물을 주입하는 비위관을 의사 없이 교체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립 노인요양원 측은 야간이나 주말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간호사가 비위관 등을 교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제주시 애월읍 새별오름 부근 평화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도로 옆 연석을 들이받으면서 차량에 불이 붙어 운전자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보다 앞서 어제 오후 2시쯤에는 제주시 용강동 한 야초지에서 70대 남성이 자신의 차량 안에서 고기를 굽기 위해 수채 불을 피웠다 불이 차량으로 옮겨붙어 소방서 추산 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한국장애인연맹 소속 회원 등으로 이루어진 인권활동단체 뉴보이스는 제주 탐라 장애인복지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들의 사회적 참여를 위한 권익 옹호기구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장애인 등급제 폐지와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장애인 정책에 정작 장애인 당사자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지역사회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쇼핑몰 면적이 3,000제곱미터가 넘는데도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지 않아 경찰에 고발당한 제주 드림타워가 대규모 점포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제주시는 드림타워 측이 어제 대규모 점포 등록 신청서와 지역 상생 협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등록 신청서에 따르면 드림타워 쇼핑몰 면적은 3,400제곱미터로 제주시는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등을 거쳐 오는 6월 21일까지 등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하자가 있을 경우 법적 조치할 방침입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이장협의회와 대정읍, 중문동 연합청년회 등 12개 단체는 성명을 내고 복합리조트 제주신화월드에 쇼핑센터가 들어서야 한다며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쇼핑시설 개점에 30km 이상 떨어진 도심 상권의 상인들이 반대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지역 가계대출이 9개월 연속 늘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2월 중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제주도 내 여신 잔액은 34조 1,900억 원으로 전달보다 1,446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계대출액은 17조 629억 원으로 전체 대출액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고 지난해 5월 이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